자, 오늘 우리가 한번 떠나볼 여정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연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전 고대 세계를 하나로 묶었던 거대한 네트워크, 모든 것의 시작점, 바로 그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아니, 대체 어떻게 그 멀고 험한 사막과 설산을 넘나들던 길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지금 우리를 순식간에 연결해주는 이런 디지털 망이 있기에 훨씬 이전에 인류는 이미 오래전에 비단과 향신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들을 실어 나르면서 대륙을 잇는 거대한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6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서 실크로드의 탄생부터 그 유산이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지 그 장대한 흐름을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모든 걸 바꾼 이 거대한 길이 사실은 어떤 치밀한 계획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실패한 임무에서 비롯됐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정말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한나라에 사신 장관은 애초에 무역을 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북당의 강력한 기마민족 흉노를 견제하려고 군사동맹을 맺으러 떠났던 겁니다. 근데 웬걸? 1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는 등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결국 동맹이라는 원래 목표는 처참하게 실패해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실패가 역사를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장건은 빈손으로 돌아온 셈인데 그의 머릿속엔 서역에 대한 놀라운 정보들로 가득했던 거죠. 특히 피 같은 땀을 흘린다고 알려진 중앙아시아의 명마, 천마에 대한 이야기는 황제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한무제가 공식적으로 서쪽으로 가는 길을 열게 만든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외교적 실패가 경제혁명을 일으킨 정말 드라마틱한 순간이죠. 자, 그런데 이 길은 단순히 물건만 오가던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인류의 사상과 종교, 기술과 예술이 뒤섞이는 말 그대로 모든 게 뒤섞이는 거대한 용광로였다고 할 수 있죠. 중국에서 나온 비단은 로마로 흘러가서 귀족들의 사치품이 됐고 도자기는 예술품으로 사랑받았죠. 근데 진짜 게임 체인저는 바로 종이였어요. 이 종이가 중동과 유럽의 지식 전달 방식을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바꿔놨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종이가 전파되지 않았다면 인류 역사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엄청나죠? 물론 반대 방향으로도 엄청난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중앙아시아의 강력한 말들은 중국 군대의 모습을 바꿨고 페르시아의 음악과 춤은 당나라의 최신 유행이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불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같은 새로운 종교들이 이 길을 따라 전파되면서 중국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실크로드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완벽한 쌍방향 고속도로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길도 영원히 평화로울 순 없었죠. 여러 왕조와 세력들이 흥하고 망하면서 길이 막히고 위험해지자 실크로드는 거의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유라시아 대륙의 모든 판도를 뒤집어 엎는 엄청난 제국이 등장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보통 우리가 몽골 하면 파괴, 정복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역사상 가장 안전하고 활발한 교역의 시대를 연 게 바로 몽골이었습니다. 제멋대로였던 길은 하나로 통합됐고 역참이라는 효율적인 시스템 덕분에 상인들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속도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죠. 역사학자들은 이 시대를 팍스 몽골리카, 즉 몽골이 만든 평화라고 부릅니다. 공포의 정복자가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의 시대를 연 거죠. 덕분에 이탈리아 베네치아 상인이 중국까지 단 하나의 거대한 제국 안에서 안전하게 여행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몽골의 평화도 결국 끝이 납니다. 거대했던 몽골 제국이 쪼개지면서 육지 실크로드는 다시 위험천만한 길이 됐고요. 결정적으로 서쪽의 관문이 쾅 닫히면서 이게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1453년 오스만 제국이 동서교역의 심장부였던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켜버립니다. 유럽은 말 그대로 패닉에 빠지죠. 비단과 후추를 구하던 길이 막혀버렸으니까요. 육로가 막히니까 유럽 국가들은 이제 살기 위해서 말 그대로 미친 듯이 바다로 뛰쳐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불과 한 50년 사이에 역사의 톱니바퀴가 얼마나 숨가쁘게 돌아갔는지 그대로 느껴지실 겁니다. 분명 유럽인들의 목표는 동방의 향신료였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와의 충돌, 그리고 인류 역사를 통째로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현상을 콜럼버스의 교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그냥 신대륙 발견이 아니라 수백만 년 동안 따로 진화해온 두 개의 세상이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지구 전체의 생태계와 문명을 뿌리부터 뒤흔든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 대륙에서 건너온 감자나 옥수수 같은 작물들 있잖아요. 이게 유럽과 아시아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구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계기가 됩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감자를 주식으로 삼게 되고 이탈리아 요리에 토마토가 빠질 수 없게 된 거, 전부 이때부터 시작된 변화라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그럼 반대로 구대륙에서는 뭐가 건너갔을까요? 말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생활 방식을 바꿨고 총기와 철기 같은 기술도 전해졌죠. 하지만 구대륙에 건넨 가장 끔찍하고 치명적인 선물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세균들이었습니다. 네, 이 숫자는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죠. 신대륙 원주민들은 천연두나 홍역 같은 구대륙의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 질병들이 총이나 칼보다 훨씬 더 무서운 무기가 돼서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의 무려 90%를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낸 정말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육지의 실크로드 시대는 저물었지만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인류의 열망, 서로 연결되고 교류하려는 그 본능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정신은 오늘날 전혀 다른 모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역사가 어떻게 반복되는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지 않나요? 과거에 낙타가 오가던 길이 오늘날에는 고속철도와 거대한 항만, 파이프라인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고대 실크로드의 야망을 21세기 버전으로 부활시켜서 다시 한번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비단길에서 시작된 이 장대한 이야기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연결이죠. 과거에는 비단과 말이 세상을 엮었다면 지금은 데이터와 자본이 세상을 엮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다음 세대의 실크로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건 데이터일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일까요? 그리고 그 새로운 길은 우리를 또 어떤 세상으로 데려가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